네, 뭐 기득권에 대한 단상, 뭐 이거는 좀 가벼운 이야기입니다. 네, 뭐 이렇게 근데 뭐 주제가 뭐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닌데 그냥 가볍게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좀 약간은 횡설수설 같이 들릴 수도 있는 뭐 체계를 잡고 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제 뭐 듣고 나면 좀 마음이 가볍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그 한국 사람들이 그 걸핏하면 하는 말이 기득권 금수저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는 걸 전혀 몰라요. 한국인들이 당연한 걸로 여기는 전기와 수도, 한국에서 이게 모든 도시민들에게 일상화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기와 수도의 혜택을 모든 계층이 이런 정도로 향유하는 그러니까 인구 비율, 그러니까, 국가도 드물고요, 사실. 전 세계에서 전기와 수도 혜택을 모든 계층이 향유하는 국가도 적고요. 전 세계에서 전기와 수도 혜택을 향유하는 인구 비율이 의외로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 맑은 공기는 아니었지만 뭐 예전에 미세먼지 없던 시절의 공기는 지금과 비교해 훨씬 공해가 적었죠. 지금에 비하면 그 시대의 공기가 기득권이었던 겁니다. 그 기득권을 이제 중국에게 뺏긴 거죠. 그 진짜 그 당시에도 사실 좋은 공기 아니라고 불평불만이었는데 지금 훨씬 더 나빠졌어요. 그 중국한테 뺏긴 거예요. 그리고 그 중국을 빠는 대통령 당선시키고 아직도 기득권 타령합니까? 개나 가재류들을 잡아다가 바구니에 넣으면 서로 밑으로 끌어당기느라 뚜껑이 필요 없답니다. 참 이거랑 똑같죠. 다 같이 끓는 물 속에 던져질 위기에서도 누가 기득권이가 아니고 타령들 하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기득권이라는 게 없었던 경우 한번 대보세요. 어느 집안 출신이냐가 삶의 출발점에서 유불리로 작용하는 거는 세상을 몇 번 뒤집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느 사회에서나 생기는 겁니다. 안 생기는 사회 없습니다. 뭐 다들 뭐 한국 좌파 좋아하는 북유럽 같은 경우 거기야말로 진짜 경제적 신분의 이동이 제일 힘들어요. 부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리 사업을 하고 그래서 부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부잣집 아들 계속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부잣집이었던 데는 계속 부자로 가요. 대표적인 집안이 왈렌베리 집안이에요. 그 저기 거기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라울 왈렌베리죠. 그 사람은 이제 유대인들을 갖다 이제 구출하느라고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소련군에 잡혀가가지고 행방이 묘연해졌죠. 이제 그러니까 아마 죽었을 겁니다. 뭐 시신도 못 찾았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안은 대대로 부자예요. 뭐 타고난 집안에 의한 불평등이 마음에 안 들면 뭐 타고난 건강에 의한 외모에 의한 불평등도 다 해소하고 가야겠네요. 뭐 그런 식이면 온 세상 사람들 가면 쓰고 살아야 합니다. 뭐 요즘 한국에서 탈코르셋 좋아하던데 여자들 다 가면 쓰고 살래요. 평등하고 좋잖아요. 얼굴이 주는 불평등감, 박탈감 그거 다 없애고 살아야죠. 아니면 뭐 아이누인들처럼 뭐 얼굴에다가 수출 바르고 뭐 이빨 시꺼멓게 하고 뭐 그러든지. 뭐 저희 집안은 경우는 집안이 경제적으로 쪼들리지는 않았어요. 뭐 근데 잘 사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워낙 아끼고 살아가지고 아무튼 항상 스트레스가 많은 집안이었어요. 거기다가 저는 타고난 건강이 그리 좋은 편도 아니라서 이거 고치는 것만 해도 시간이 좀 오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지금도 뭐 고친 것도 아니고 그나마 좀 조절하고 사는 정도입니다. 캐나다 온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제 건강 문제 해결책이 안 보여서 일단 한국 사람을 떠나서 사람들과 안 부딪히고 찾다 보니까 캐나다까지 흘러 들어온 겁니다. 뭐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같이 불효하고 사는 게 아닌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절대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닌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삶의 걸림돌이 됩니다. 예. 제 개인적 경험으로 보면 건강이 제일 중요한 기득권입니다. 그 다음이 좋은 머리예요. 뭐 그 다음이 좋은 운입니다.
뭐 제가 여자였으면 뭐 외모 얘기도 했을 텐데 뭐 남자들한테는 외모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와서는 그런데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한국의 기득권 타령하는 사람들 거의 다 저보다 건강이 훨씬 낫습니다. 대신 머리들이 많이 나쁜 것 같습니다. 머리들이 그 모양 아니면 제가 예전에 건강 문제만 아니었으면 잡았을 기회, 누릴 것들 다 잡고 누렸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건강이 저보다 낫고 머리도 저보다 절대 안 나쁜 뭐도 더 좋을 거예요. 그런 법조인들이 되어가지고 이런 사람 법조인들 되어서 지가 법을 들었다 놨다 하는 기분 내면서 한국을 망가뜨리는 게 참으로 한심해요. 우물 밖에서 못 살면서 우물한 개구리 왕노릇하는 주제에 우물에 독을 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공립학교는 공부를 별로 안 시킵니다. 정말 공부 안 시켜요. 좀 심할 정도예요. 이에 반해 사립학교는 이미 대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말하는 거예요. 사립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초반에 공부를 갖다 이미 선행학습을 시켜서 졸업시켜요. 근데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캐나다는 고등학교 그러니까 여기 12학년이라고 하죠. 한국의 고3에 해당되는 겁니다. 12학년하고 대학교 1학년에 6년간 그 학력 차이가, 그러니까 공부하는 가르치는 수준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커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맨 땅에 해당하는 느낌 들어요. 그런데 이미 사립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적응을 하고 들어가니까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사립고등학교 출신들이 대학교 학부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이것이 의대, 치대, 법대 등의 입학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히 저명 사립학교 졸업생들이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수의사, 약사, 거만이라고 해서 눈 검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만 미국하고 캐나다에 있는 직업이에요. 한국은 없죠. 그러니까 눈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 검사하고 안에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이제 안경은 거만이가 맞춰주는 거죠. 한국처럼 안경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 사립학교 못 나온 사람들은 기득권들이 왜 이점에서 막 일을 갈까요? 자, 모델 변정수 씨 유명하죠? 이 사람 제부가 최진영 씨예요. 캐나다에서 로스쿨 졸업한 변호사예요, 원래가. 이분은 엄청 입지전적인 분이에요. 가족 환경은 사생활이니까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공부하기 좋은 환경에서 자란 분이 아니에요.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란 분이에요. 뭐 당연히 사립학교 졸업하지도 않았습니다. 밝게 자랄 환경이 절대 아닌데도 사람이 참 밝게 자랐다. 주변이 소란하는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발휘해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캐나다 최고 명문 법대 중 하나인 퀸스대 로스쿨을 졸업했고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법대 학생회장을 역임했습니다. 퀸스대 학교는 캐나다 대학교들 중에서 소위 기득권층 자제들이 많이 가는 학교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 출신들이 많이 입학해요. 특히 학부는. 특히 경영학과가 유명합니다. 퀸스대 경영학과, 여기는 이제 경영학과 비즈니스라고 안 하고 커머스라고 해요. 커머스. 퀸스 커머스는 저명 사립학교 출신들끼리 어울리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공립학교 출신들이 퀸스 커머스 가면 소외감 느낀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고요. 네. 이런 학교예요. 이런 학풍에서 당시에 물론 퀸스 로스쿨은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시에 아시아인이 게다가 머리수도 많은 것도 아닌 한국계가 학생회장 된 건 대단한 일이었죠. 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토론토 최고의 로펌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아하니까 돈 되고 쉬운 일은 다 파트너들 몫이고 자기 같은 아랫사람은 돈 안 되고 어려운 일만 주더랍니다. 어느 세월에 파트너가 될 것이며 파트너가 반드시 실력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지라 뭐 인맥이 역시 많이 작용하고 파트너 바라보는 게 바람직한 건가 고민하다가 사표를 내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업가로 나름 성공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다는 인맥 차별이 상당히 심한 사회예요. 많은 게 인맥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예전에 토론토 주변 골프장에서 밤에 대형 지렁이를 잡는 일은 한국인들 몫이었습니다. 골프장은 지렁이 없애서 좋고 그 지렁이들 잡아서 립스틱 재료로 납품했어요. 보통 끊어지지 않은 거 숫자로 해서 노임을 지급했습니다. 뭐 그게 페이가 꽤 셌다고 그래요. 말이당 꽤 많이 줬는데 한국인들이 이제 이 일을 안 하니까 이 일의 인맥이 베트남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모든 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밴쿠버 지역
신문 배달업은 파키스탄계가 잡고 있다.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아는 친구도 캐나다 대기업 입사 후에 인맥이 아이스하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는데 스케이트를 뭐 간신히 타는지라서 그만두고 캐나다를 떠났습니다. 굉장히 크더랍니다. 아이스하키를 새로 배울 수도 없고 자기는 이제 뭐 다른 스포츠를 했는데 뭐 이런 걸 보면 최진영 씨가 나름 괜찮은 선택을 한 것도 같습니다. 캐나다는 빈부격차가 한국보다 심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계적으로 보면요. 예. 다만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섞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요. 뭐 부자 사는 동네, 중산층 사는 동네 다 달라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런 데끼리. 부자들은 왜냐면 또 부자들 사는 동네는 대중교통 들어오는 걸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자들 사는 동네는 대중교통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만 이제 노선대로 다르다. 근데 하여튼간 찾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큰 부자들은 찾기 그러니까 웬만한 부자들 사는 그냥 부촌 그런 데는 아는데 그러니까 저기 아닌데 저기 굉장히 큰 부자들이 사는 동네는 정말 저도 지나가다가 한 번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도 큰 부자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 중 하나는 피자집에서 일했는데 어느 날 피자 배달을 갔는데 엄청난 저택이더래. 한참 들어가더랍니다. 길에서 보이지 않고 숲 같은 게 만들어져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은 또 희한하게 집을 가려요. 숲 같은 걸 갖다 조성해서. 그래가지고 숲 따라서 난 길을 갖다 쫙 들어가야지 한참 들어가니까 나오더랍니다. 그러더니 피자 값보다 더 많은 팁을 주더랍니다. 뭐 아는 분 아들이 부잣집 외동딸하고 결혼한다고 그래서 와 뭐 부잣집 그래도 해서 뭐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 부자가 어느 정도 부자인지 상상을 못했는데 가서 그 결혼식을 갖다 그러니까 그 결혼 그러니까 그 아는 분 아들이 이제 처갓집에서 결혼식 저택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 저택에 호수가 있고 그 호수 위에 수상 비행기가 떠 있더랍니다. 뭐 이런 것은 평소에 보일 일이 없어요. 일반인들한테. 그리고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고 살아요. 아무튼 말이 많이 샜습니다만 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득권 이런 것에 사고가 함몰되어 있으면 자기가 자기 능력을 제한하게 돼요. 그럼 사회가 어떤 식으로 뒤집히더라도 결국 이 사람들 루저로 전락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 밑바닥 깔아주게 돼요. 뭐 그러면 뭐 여기 안 속해가지고 안 깔린 사람들은 좋겠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분들 비율이 많으면 이 사회 그 사회가 가졌던 기득권을 다른 사회에 뺏기기 쉬워요. 지금 한국이 이런 꼴이에요. 이제 중국의 공기를 뺏기고 좀 지나면 기술들도 뺏기고 기술도 많은 누가 뺏겼죠. 이제 더 뺏겨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경제적으로 계속 가라앉게 생겼어요. 지금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이 뺏어올 동기가 더 강해졌어요. 훨씬 강해졌습니다. 뺏어올 동기가.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리고 중국이 제조업에 비해서 다른 산업이 너무 과대로 커져가지고 그 균형이 맞질 않아서 그게 지금 또 경제적 위기의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 더욱더 동기가 강해질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입으로 다 같이 잘 살게 하자고 하는데 하는 행동은 한국 못 살게 하고 중국 잘 살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언제까지 방치할지 봐야겠습니다. 나쁜 건강 때문에 캐나다 온 게 다행이라고 결론 내릴 날이 안 왔으면 합니다. 정말이에요. 네, 지금 꼬라지는 올 것도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